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별성의 최규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험회사의 횡포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화제가 된 사건이었죠. H손해보험회사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D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에게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 2월 14일 밤 서울 올림픽대로 청담교 부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운전자는 현재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유족의 아버지 김 씨였고, 김 씨와 함께 동승자 3명이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이 전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김 씨가 종합보험이나 별도의 손해보험을 가입해둔 게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망한 동승자 3명의 유족들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통해 모두 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은 운전자들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금에서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적립해서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전자 김 씨가 종합보험이나 별도의 손해보험을 가입해둔 게 없었죠. 만약 김 씨가 보험을 가입했었다면 그 보험회사가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 씨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제도에 따라서 동승자에게 보험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 1억 8천만 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은 D손해보험 회사가 지급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상식같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왜 차량의 운전자가 동승한 사람의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돼? 동승한 사람들도 편의를 받으려고 차량에 탑승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요새 카풀 많이들 하시잖아요.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차량의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고 차량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의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아 호의 동승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의 동승에 의한 과실상계도 부정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말하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운전자 김 씨가 동승자 3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김 씨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은 D손해보험회사가 동승자의 유족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며, D손해보험회사가 사고가 발생하고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김 씨의 유족들에게 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구상금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연 20%의 소송 이자까지 붙어서 현재 김 씨의 유족들이 갚아야 할 금액은 약 4억 4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김 씨 유족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D손해보험사의 소송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따라 피해가 보상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을 때 구상금 등의 채권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법문을 보시면 결손 처분해야 한다가 아니라 결손 처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결손 처분할지는 재량 상황이에요. 의무가 아니고요. 때문에 D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했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범죄에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돼서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개념인 소멸시효는 공소시효하고 달라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되면 법원은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면소 판결해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항변 사유에 불과해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원고가 피고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소멸시효가 지나서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인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그 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김 씨의 유족들은 4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김 씨의 유족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공론화시킨 한문철 변호사님조차 그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자신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H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을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론화가 돼서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결국 소송을 취하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여론이 그만큼 무서웠던 거죠. 이번 D손해보험사 사건도 그 내용이 널리 퍼져서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D손해보험사도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게 무서워서 이미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어도 그 돈을 집행하는 걸 포기할 수 있거든요. 여튼 D손해보험사 측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서 김 씨의 유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